화이팅! 하면 되나요? 하시죠. 닉네임이 뭐세요? 구디가다꾼이었다가 지금 이 브레인으로 지금 그냥 이제 바꿔서 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수강생 단톡방에는 디가닥군이시고 네. 그럼 제가 이사장님이라고 하면 돼요? 네. 원래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맞죠? 우리 편하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수강생분이 오셔가지고 정군에도 수업을 수강하시고 지금 저 잘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또 우리 단톡방에서도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되게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 이제 맞습니다. 출연 요청을 드리게 된 거거든요. 편하게 다 말씀하시고 가시면은 저희가 잘 조작해가지고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35살이고요. AI 커머스 브레인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기존에는 디가다꾼이라고 디지털 노가다꾼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AI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이 브레인이라는 이름으로 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구매 대행을 시작한 지는 21년도 7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거의 한 4년 차가 됐네요. 지금은 이제 뭐 미국, 독일 이런 나라들 전 세계적으로 JG를 활용하면서 좀 같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저랑 참 오래됐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각종 모임도 저희가 많이 하고 이 구매대행 사업 하시는 도중에 또 결혼도 하셔가지고 맞습니다. 전에 화환도 하나 네. 보내드리고 뭐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잘 돼 계셔가지고 참 좋은데 여기 지금 대본에서 뭐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걸 물어봐야 되나 싶어요. 일단 우리 근데 구독자분들께서는 그렇죠. 또 모르시니까 네. 제가 한번 네. 철저하게 대본에 입각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사업을 좀 굉장히 다양하게 좀 많이 넓혀놓은 상태고요. 구매 대행은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은 한 3천만 원 정도 좀 유지를 하면서 제가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것들은 구매 대행에 대한 이제 컨설팅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국비 지원하는 네일 체험 학원에서도 이커머스 관련된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마케팅 대행도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좀 AI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더 새롭게 도전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분야로부터. 역시 우리 구매대행 사업가들은 그냥 가만히 있질 못해요. 다양하게 또 먹거리를 찾아 나가고 또 구매대행이 유지되는 선에서 진행을 하면은 그게 돈이 돌고 도니까 또 자본도 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온라인 사업을 좀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엔지니어로 회사를 정상적으로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회사 시스템, 네트워크에 대한 건 전반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구축하고 이런 쪽에서 지금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급성 신부전으로 신장 이식을 좀 받게 돼가지고 21년도 3월에 좀 수술을 받았습니다.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더 이상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몸 상태가 그걸 못 따라가주다니까 이제 퇴사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사업을 그냥 드립다 시작하게 된 거죠. 네. 그럼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시고 네. 온라인 사업을 처음에 도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면은 한창 중국 구매 대행이 맞습니다. 유명하던 시기고 그럼 중국 구매 대행부터 하신 거예요? 네, 시작은 제가 중국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한창 유행했던 이제 중국 구매 대행 대량 등록, 이런 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습니다.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좀 그 대량 등록 방식이 저랑은 좀 맞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저는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사실 매출이 거의 바닥이었습니다. 네. 매출 1000만 원까지도 못 올라갔어요. 순수익 자체도 기껏 해봤자 100만 원 요 정도 수준을 좀 유지하는, 그러다가 또 이제 마켓 정지나 뭐 이런 이슈도 많이 터졌었고, 순수익이 100만 원이면은 네. 프로그램 비용 내고 하면은 사실상 가져가는 게 없었네요. 거의 없었죠. 제로였죠. 그러다가 이제 다양하게 그냥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때부터 나라를 확장을 하기도 했고, 제가 뭐 방식들을 많이 바꿔봤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반자동 쪽으로 제가 전향을 했었고, 그래도 매출이 나오진 않았어요. 한 2년까지는.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랑 그 외의 나라들로 확장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조금씩 매출이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조금 매출이 나온 시점이 이제 정 사장님 통해가지고 유럽 브랜드 구매 대행을 시작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 탄탄하게 좀 다져졌다, 사업이. 그런 식으로 좀 지금까지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저 질문 있어요. 네. 갑자기? 내가 MC인데요? 아, 그거 하나로 네. 구매 대행께 네. 가르쳐 주시는 많은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네. 그 중에서 네. 정 사장님을 선택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아요, 그 이유는. 정 사장님 지금까지 해온 유튜브도 저는 쭉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정 사장님 말고도 다른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정 사장님 딱 그 유튜브 영상들을 봤을 때 진솔하다고 해야 되나? 그 사업이 이제 잠깐 반짝하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업을 오래 지속적으로 하고 좀 안정적으로 문제 없이 운영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정 사장님 강의도 수강을 하고 그 방식을 저의 마켓실이 조금씩 바꿔가면서 또 사업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당황스러운데 예전에 한번 우리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매출을
수익을 좀 많이 내고 네. 계셨고 그때 이후로 딱 거의 1년 정도 지났죠. 네. 네.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구매 대행에서 진짜 다양한 스킬로 사업을 한다. 그런데 구매 대행 사업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을 어떤 부분이었나요?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스킬을 그렇게 다양하게 만든 이유인 것 같아요. 이게 네. 보니까 어려웠던 점을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고 뭐 이런 거가 네. 어때는 시작인 것 같은데 네.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을 제가 생각을 할 때 저는 결국 제가 가설을 세우고 뭔가 그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매대행에도 이거를 접목을 해보면은 결국 어떤 상품이 내가 팔릴 거라고 고객의 수요가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그 상품을 제가 등록을 하고 그게 고객이 구매를 하면은 그게 검증이 됐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 상품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고 일단은 상품 선정이 일단은 가장 어려웠고요. 그거를 또 어떻게 경쟁력 있게 내가 판매를 해야 되나, 내가 판매 가능성을 올리려면은 어떤 액션들을 또 취해야 되나, 사실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니라 이커머스를 하시는 분들이랑 모든 분들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지금 해결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소싱 방법들을, 저만의 방법들을 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한 가지 예시를 들으면은 어떤 사이트에 가가지고 이 상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고객 수요들을 또 다른 데서 또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존에는 제가 하나하나 다 검증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AI가 이제 많이 기술력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훨씬 단축시킬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AI라는 거는 GPT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거를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올해가 이 AI 시장에서 좀 급변하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다른 분야에서는 조금 많이 이게 이슈들이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커머스 쪽에서는 아직 파장이라고 해야 될까? 셀러들이 느끼는 게 사실 조금은 덜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좀 내 사업에 도입을 해보면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에 따라 굉장히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다른 사업으로 또 확장을 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작년도만 해도 이사장님께서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아사히사임 통해 가지고 맞습니다. 이사장님 얘기를 들었는데 사장님께서 AI 쪽으로 우리 수강생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다. 네. 그래가지고 저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구독자분들, 수강생분들이 잘 되면 좋으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모시게 되었는데 네. 그러면은 본격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AI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딱 있어요. AI 지금 굉장히 막 다 좋다 막 뉴스에도 매일 나오는데 이거를 정작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게 막연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챗GPT가 좋다고 해서 많이 활용하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 것들, 이 상품의 소싱처 찾아줘, 이 상품 어디서 살 수 있어, 아마 이런 식으로 많이 이커머스 셀러분들은 좀 활용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순히 그렇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제가 AI 챗GPT를 통해서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은 일단은 제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루틴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반복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 가지고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웠던 거고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AI 도입하면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평소에 하던 루틴보다는 AI를 접목시켜서 조금 더 효율적이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맞습니다. 될까요? 시간이 저는 굉장히 줄어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이 구매대행 사업을 확장을 할 때, 1인 사업으로 진행할 때 확장하는 게 거의 다 알바분들을 많이 뽑으실 겁니다. 알바를 뽑을 때 알바들한테 시키는 게 뭐가 있죠? 일단 저는 상품명, 상품 등록, 이 사람이 괜찮다 싶으면 소싱이나 상품 발주까지도 시키죠. 맞습니다. 일단은 상품명 같은 경우는 AI를 통해서 하루에 5분, 10분 안에 100개 상품명을 충분히 다 가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상품에 대한 소싱, 기존에 이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또 상품을 찾고 검증을 하고 이런 것들인데 단순히 AI를 통해서 바로바로 상품들을 또 소싱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일단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좀 가장 많은 시간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옛날에 알바들 쓰면서 재택으로 제품 하나당 거의 100원 정도 들여가지고 맞습니다. 했었는데 그럼 100원 곱하기 100개 하면은 10,000원이거든요. 네. 그럼 10,000원 정도의 거를 하는데 숙달된 사람만 1시간에 그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네.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맞죠. 근데 이거를 1시간이 아니라 몇 분 만에 한다고요? 5분, 10분 안에 충분히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안 들고. 돈이라고 드는 거는 지금 이제 챗GPT 월 구독료 정도? 네. 일단은 직원분들부터 퇴사시키고 있어요. 퇴사는 아니고 이걸 가르쳐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가르쳐주면 네. 효율이 더 늘어나는 거죠. 또 다른 더 생산성 있는 업무에다 또 투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러면 하루에 그럼 몇 시간 정도?
거의 하루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걸 말로만 하면은 절대 이해가 안 되니까 직접 보여드리고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사실 온 겁니다. 사실상 제 강의 들었던 수강생분들은 어쨌든 기본 내용은 다 알 거고 그렇죠. 거기서 사장님의 그 노하우들을 알면은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이 굉장히 뭐가 복잡하고 어려운 이런 방식들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하나의 생각의 전환이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기가 다양하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알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반복되는 업무에는 충분히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보여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재미없으니까 이거 너무 이렇게 바로 보여드리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쪽만 찾아가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 딱 끼어가지고 아무튼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업무 루틴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래요.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업무에 투자하고 계신가요? 방금 그래서 2시간, 3시간 정도 한다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AI를 통해 가지고 상품을 등록하면 하루에 몇 개 정도 등록이 되나요? 이거는 뭐 자기가 하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등록에 대한 것들은 또 시스템은 별도로 제가 구축을 해놨습니다. AI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들을 논외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품 가공에 대한 그리고 이런 판매가 설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수 제한이 사실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뭐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그것들을 고도화시키는 거에 따라서 하루에 100개, 200개, 300개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양이고요. 지금 그러면 상품명이나 판매가 설정 그리고 지금 등록까지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랑 다른 점이 뭐예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마진을 더해가지고 어떤 페이지를 크롤링해서 그것들을 등록을 하는 방식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말 그대로 좀 수동 방식입니다. 수동으로 저희가 하나하나 클릭하고 상품 이미지 캡처하고 네이버에서 상품명 카테고리 작성하는 그것들을 AI를 통해 가지고 자동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단계까지 가 있는 거고 그 전에 외국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상품을 내가 소싱을 해가지고 상품명 가공을 하고 판매가 설정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가서 가공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AI를 통해서 훅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대량 등록 프로그램은 어쨌든 지가 알아서 돌아가는데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어쨌든 번역만 해가지고 끌고 오는 형식이라고 하면은 수동 등록의 장점은 어쨌든 이 상품 하나를 갖다가 딱 타겟팅 해가지고 최대한 깔끔하게 이쁘장하게 그리고 SEO에 맞게끔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수동 등록을 좀 도와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거의 개수에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냐면은 그냥 수동의 대량화라고 말을 합니다. 수동의 대량화. 진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수동의 대량화도 좀 이따가 보여주시고 해야 될 건 해야 돼. 저는 원래 이게 대본을 안 보는데 오늘은 이 사장님을 위해서 정제된 촬영을 하고자 대본을 보고 자 그러면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성취나 경험이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성취라고 하면 아무래도 고정 납품처가 생겼던 거 그 경험과 아무래도 저도 이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강생이 일단 돈 벌었다는 그 소식 그게 일단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납품처가 생겼다는 건 뭐예요? 저는 이제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 등록하고 이렇게 똑같이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객단가가 높은 제품들을 좀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업체에서 많이 좀 컨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에서 고정적으로 이제 자기들 회사에 납품을 해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락이 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매달 그냥 정기적으로 물건이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계약을 해서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고정 수익처가 생기다 보면은 고정 매출이 잡히다 보니까 조금 안정적인 수익원으로 좀 돌리고 있는 거죠 지금. 깔아주는 매출이 있으니까 돈맛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AI가 구매대행 이커머스 사업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나요? 했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러면 보여주실 거는 초보 구매대행 셀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배송비 측정일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측정을 하고 이제 수입 원가 그 제품에 대한 토탈 들어가는 비용을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일단 오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거 세팅을 해볼까요? 네, 근데 여기서 하면 신문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시죠? 상관없습니다. 저는 고수라 가지고 안 된다고요? 이 신빙성에 대한 검증이 또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구매 대행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지 않으시는 분들 바탕으로 같이 좀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니 우리 그 이사장님께서 AI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초짜를 원한다고 하세요. 구매 대행을 잘 모르는 직원분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전부 다 내 눈을 피하고 있거든요. 혹시 내가 구매 대행 초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고수예요? 저기 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초보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박스를 이제 셀프로 한번 깔아주세요. 우리 직원분께서. 어떤 보직이시죠? 주 업무는 이제 CS 상담. 그리고 창고 출고도 담당하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구매 대행 사업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편인가요? 제가 지금 좀 배우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 조금씩 좀 알 수 있는. 입사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이제 총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잠시만. 직원분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직접 지금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옆에 앉아 보시겠어요? 네. 이거 그대로 본인 얼굴 녹화돼서 나갈 거예요. 오늘 꽃단장을 좀 안 하고 왔는데. 괜찮아요. 네, 저 원래 네. 잘생겼잖아요. 아닙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00년생입니다. 2000년생. 네. 신생아를 가르치는 마음으로. 저는 어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 앉아 있으면 돼요? 까는 거라도 하나.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는 밑바닥 출신이라. 직원분은 성함 밝히기는 뭐 하고 뭐라 부르면 좋을까요? 초기생? 처음부터 배운다는. 그냥 빈이라고 하죠. 네, 좋습니다. 우리 빈 직원분한테 네. 가르쳐 주신다는 네. 마음으로.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어쨌든 초보사님들 많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 마음을 네. 느끼실 겁니다. 네. 이걸 통해서 오늘 상품 찾는 것부터 일단 좀 진행을 해볼 건데요. 네네.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기 전에 AI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건 크게 4가지 정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 챗GPT, 오픈 AI라는 회사에서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록이라는 AI가 또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그쪽 회사에서 나와서 AI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록이라는 것들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록의 핵심 기능은 저는 이제 딥 리서치라는 요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챗GPT는 어떤 질문에 대한 응답을 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원하는 정보들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을 굉장하게 많은 정보들을 수집을 해주고 초기 이제 사업 구상 이런 것들에서도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집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오기 전에 미리 자료를 한번 좀 서치를 한번 해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어떤 액션을 취한 건 아니고요.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업에서 AI를 활용한 트렌드 분석 방법을 알려줘. 단순히 그냥 요거를 딥 리서치를 킨 상태에서 엔터를 친 겁니다. 이 결과 지금 밑에 보시면 요 내용들이 지금 전부 다 그록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이렇게 해외 구매 대행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던졌더니 트렌드 분석 방법들을 어떻게 내가 트렌드를 분석을 하면 좋다. 개인화 추천 시스템, 글로벌 시장 통찰 뭐 요런 정보들을 굉장히 다른 AI보다 훨씬 많은 정보들을 좀 준다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가지 더 퍼블렉시티라는 이제 AI가 또 있습니다. 네, 요거는 다른 또 회사에서 지금 나와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요거를 저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서치 엔진 검색에 좀 많이 빠르게 나오고 이런 식에서 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미나이라는 이제 구글 AI입니다. 이렇게 저는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크게 이렇게 4가지를 제가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냐 그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사업이나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할 때 그런 정보들을 수집을 할 때 딥 리서치 기능을 좀 많이 활용을 하고요. 퍼블렉시티 같은 경우는 제품을 서치를 할 때 다른 AI에 비해서 훨씬 결과들이 좀 디테일하게 정확한 정보들이 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단순히 지금 구글 제미나이 가지고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고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게 만든 회사가 구글이다 보니까 결국은 AI는 데이터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누가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물을 뽑아내냐 요게 AI에서 회사들이 싸우고 있는 바탕인데 구글은 알다시피 지금 구글이라는 서치 엔진도 있고 안드로이드라는 기기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구글에서 발표된 BO3라는 게 있습니다. 영상 생성에 대한 AI인데 기존의 영상 생성 AI는 영상만 만들어줬어요. 근데 BO3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그 영상에 어울리는 소리까지 제작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것들 활용해서 제품의 마케팅 영상으로도 좀 생성을 하면은 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전 챗GPT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챗GPT에서 이제 상품을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팔릴만한 상품을 찾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상품을 내가 소싱을 해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상품들을 찾고서 이 상품이 맞나 아닌지 검증까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수요를 여기 GPT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2가지 방식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방식은 저희 아무 데이터가 없습니다. 빈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저는 시킬 겁니다. 빈 사장님 모르겠어. 자, 이 AI 같은 경우가 기존의 대화 내역들이 다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대화를 치다 보면은 제가 기존에 했던 이런 이력들 때문에 바로바로 방향성이 좀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제거를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 대화창에서 기존 메모리를 활용하지 않을 거야. 지금은 이 대화창에 언급되는 내용만으로 답변을 해줘. 저는 이렇게 해놓으면은 기존 대화 내역들을 참고를 하지 않고 답변들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활용하는 거랑 가장 이제 근접한 상황으로 좀 만들어 놨다고 좀 생각을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GPT는 질문한 거에 대해서 기억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검색 결과를 나타내주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 설정에 따라서 좀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설정 쪽에 보면은 개인 맞춤 설정에 채팅 기록 참고
요 설정이 켜져 있기 때문에 기존 대화 내역들을 또 참고를 하는 겁니다. 그 메모리를 제가 잠시 꺼놓는 기능으로 이 대화창에서는 기존 메모리를 활용하지 않을 거야. 이 대화에 언급되는 내용만으로 답변을 줘. 이렇게 지금 제가 대화를 넣습니다. 제가 이제 빈 사장님이 시키는 대로 저는 실행을 할 겁니다. 무엇을 팔아보고 싶으신가요? 해외 초콜릿이 이런 게 유명하다 해외 보니까 초콜릿. 네. 네. 그러면은 해외 초콜릿으로 한번 오늘 찾아볼 건데 네. 저희가 이 챗GPT를 사용을 하기 전에 이 챗GPT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챗GPT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AI들이 공통점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거를 흔히 LLM이라고 저희가 부르거든요. 이제 언어 모델로 이렇게 활용을 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역삼각형이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최상단에는 모든 데이터가 쫙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꼭지점 요게 저희가 최종적으로 찾아야 되는 데이터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저희가 찾는 이제 최종 요 데이터 그 데이터가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상품명이 될 수도 있고 배송비가 될 수도 있고 그걸 향해서 질문을 던져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좀 활용을 하라고 저는 많이 권장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 작업들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AI 동일하게 얘한테 역할을 부여를 해주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많이 제가 활용하고 있는 거는 내가 뭘 하는 사람이 설명을 해줍니다. 나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야. 설명해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게 좋습니다. 대한민국 쇼핑몰에 판매할 거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지금 인식을 하는 거죠. 해외 브랜드 제품을 나는 팔 거고 이 제품을 어디에 팔 건지 한국 쇼핑몰에 대한 판매를 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엔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가능한 지원 내역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가 해줄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상품명 최적화, 경쟁 상품 조사, 해외 소싱, 상품 트렌드 분석, 상세 페이지, 텍스트 작성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저희가 또 접목을 시켜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요. 오늘은 이제 해외 초콜릿을 입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그러면 해외 초콜릿을 찾고자 하면은 내가 팔려고 하는 인기 있는 해외 초콜릿을 찾아줘. 저는 시킨 대로 합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인기 있는 초콜릿 제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콜릿 제품들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나온 결과가 지금 어떻죠? 다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컴퓨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시킨 대로 합니다. 나는 해외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셀러야. 해외 제품을 대한민국의 쇼핑몰에 판매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고디바가 지금 해외 브랜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한민국 쇼핑몰에서 우선 찾아준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최대한 더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독일로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초콜릿을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거야. 저는 첫 번째로 이렇게 소싱을 할 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브랜드 구매 대행이니까 네, 맞습니다. 이 초콜릿 브랜드, 독일에 있는 초콜릿 브랜드가 무엇이 있는지 일단 요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독일 현지에서 구매해서 한국 소비자에게 해외 구매 대행 형식으로 판매할 거야. 독일 현지의 초콜릿의 구매처와 제품을 찾아줘. 자, 그러면 아까보다 질문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됐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독일 인기 초콜릿 브랜드 제품들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몇 개의 질문들을 던졌는데 요 초콜릿들을 지금 찾은 겁니다. 저는 이거 제가 소싱한 게 아니라 사장님께서 소싱하신 겁니다. 제가 소싱. 저는 시킨 대로 쳤잖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구매처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위키 100개가 나오네요.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 제품을 저희가 판매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이 제품을 네이버에다가 요거를 접근을 할 때는 네. 저희는 이제 해외 구매 대행이다 보니까 네. 독일 사이트에서 구매 가능한 사이트를 찾아줘.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역삼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더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드는 걸 한번 골라주시죠. 1번부터 네, 마음에 드는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1번으로 한번 네. 진행을 해볼까요? 1번 초콜릿에 뭐라고 질문을 던지면 될까요? 해외 사이트에서 찾아줘. 해외 사이트에서 찾아줘. 네. 자,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뭐라고 질문을 던지면 될까요? 있으신가요? 재밌는데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자, 그러면은 주요 제품의 구매처가 나오는데 이렇게 대표 상품들을 또 3개를 또 뽑아줬습니다. 이게 골라보시죠. 제품 설명까지 다 나와주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구매처까지 나와서 어떤 게 마음에 드시나요? 이 마음에 세 번째 거. 네. 세 번째 거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 초콜릿이 나왔는데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구매 대행으로 판매를 할 때 제가 이제 판단하는 기준법은 이 제품을 국내 구매 대행으로 등록을 했을 때 판매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파악을 해야 되다 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이 상품이 국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상품명을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 한번 검색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네이버에서 그대로 검색을 해서 쇼핑 쪽을 한번 보면은 해외로 구매 대행으로 등록이 돼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찜도 있어서 이 제품이 고객의 음. 수요가 일단은 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이제 아. 상품들을 소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하면은 이 제품에 대한 판매 가능성도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다음에는 어떤 걸 한번 또 팔아볼까요? 향수 이런 것도. 네, 향수. 네. 네. 자, 그러면 향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네, 향수. 오늘 제가 일단 보여드릴 거는 수입 원가를 어떻게 산정을 하는지 요것들을 진행을 해볼 건데, 처음에 해야 되는 게 얘한테 역할 부여를 또 해줘야 됩니다. 아. 내가 해외 제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국에 가지고 올 때 들어가는 총 비용이 궁금해. 관세, 부가세, 저희가 배송비까지 산정을 해줘. 이렇게까지 역할 부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총 구성 비용을 또 얘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배대지에 있는 배송비를 직접 여기다 정확하게 넣어주면은 조금 더 정확한 요금들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질이요? 네, 재질을 제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